안녕하십니까. 2학년 들어 이제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수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은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우리가 수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열할 때 이 수는 당연히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 숫자. 얘는 이제 숫자인 거고, 요 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줄을 세워놓은 거죠. 줄을 세우는 거. 숫자를 차례로 이렇게 줄을 세워 놓은 것. 이걸 우리가 수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겠죠. 첫 번째는 4라고 하는 수가 놓여 있고, 두 번째는 8,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는 16, 그 다음에는 20, 점점점. 이 점점점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20 다음에는 어떤 수가 나올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0 다음에는 2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28이 나올 거고 등등등 이러한 내용으로 점점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중에 이제 4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한 수의 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보면 첫 번째 놓여 있는 수는 1이고, 두 번째는 4, 그 다음은 9, 16, 25, 점점점. 그럼 25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아마도 눈치가 좀 있는 학생 같으면 아하 이거 36이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49일 거고, 그 다음은 64일 거고, 81일 거고, 점점점. 뭐 이러한 숫자들을 차례로 나열해 놓은 수의 열,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연수를 제곱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거죠. 1은 1의 제곱인 거고, 4는 2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등등등. 뭐 이런 거죠.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숫자를 차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수열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규칙은 좀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수의 나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할 거예요.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뜻은 차례로 어떤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습하는 수열은 분명히 어떤 규칙성이 있는 그러한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열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수열에서는 그 숫자가 놓여진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항의 번호를 먹여요. 첫 번째 놓여져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제1항 또는 첫째 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항은 우리가 A2 그래서 제2항 또는 뭐 둘째 항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세 번째 써 있는 숫자는 A3 제3항 셋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번째 놓여져 있는 숫자는 A4 제4항 또는 뭐 넷째 항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n번째 항, n번째 나오는 항을 우리가 뭐 제-n항 또는 뭐 n째 항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수열에서 그 쓰여진 그 수가 놓여진 위치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항의 번호가 먹여지는 거예요. 제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이에서 살펴봤던 요 첫 번째 이 예를 보면 요 예에서 보면 제1항에 해당하는 숫자는 4인 거죠. 제1항 또는 첫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8은 제2항 또는 뭐 A2 또는 뭐 둘째 항 이런 말을 쓰고, 요 20은 다섯 번째 놓여진 숫자죠. 그러니까 얘는 A5 또는 뭐 제5항 또는 다섯째 항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는 그 처음부터 차례로 이 놓여진 그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놓여진 숫자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잠깐 살펴볼게요. 문제 1번. 자, 이와 같은 수열이 있어요. 1, 2분의 1, 3분의 1, 또 4분의 1.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 5분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은 6분의 1이 나올 거고 7분의 1이 나올 거고 점점점 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첫째 항과 제4항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첫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수열에서 가장 먼저 나온 숫자니까 우리가 A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1이니까 아하, 첫째 항의 값은 1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1은 1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A1은 1. 또 제4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수열에서 네 번째 쓰여진 숫자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니까 네 번째 쓰여진 숫자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제4항의 값은 4분의 1인 거고, 이거를 또 우리는 A4는 네 번째 항을 A4 이렇게 표현하니까 A4는 4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요 수열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를 배워요. 이런 말을 배워요.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수열에서 제-n항, 즉 n번째 나오는 항, 이거를 우리가 AN이라고 부르고, n번째 항을 AN이라고 부르고죠. 앞에서 한번 우리가 봤죠. AN 하면 요 AN을 우리가 제-n항이라 하고 n번째 항, 그래서 n째 항 이렇게 불렀는데, 요 AN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일반항 이렇게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AN n번째 항을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요 일반항이 갖는 의미는 이제 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n번째 나오는 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기호를 써요. 우리가 집합 기호를 써서 집합 AN 이런 기호를 쓰는데 실제로 이제 요 중괄호 우리가 집합에서 썼던 요 중괄호는 이제 수열에서는 꼭 집합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AN 이렇게 일반항이 들어있으면 이걸 우리가 수열 AN 이렇게 읽습니다. 수열 AN. 만약에 중괄호 안에 BN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었다 이러면 얘는 수열 BN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수열 BN. 요 안에가 CN이 있었다 그러면 수열 CN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 이게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리고 읽을 때는 수열 AN이라고 읽고 이때 요 AN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한다. 일반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열에서 이 일반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수열에서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에서 이 fx에 해당해요. fx 우리가 함수에서 fx 하면 정의역의 원소 x값이 정해지면 그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식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1차 함수하면 뭐 2x 플러스 1 뭐 이와 같이 어떤 관계식 이와 같은 관계식을 수열에서는 함수에서는 fn 하고 나타내는데 fx 이렇게 네, 수열에서는 an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아하. 요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이 an이 하는 역할은 어떤 n번째 항에 해당하는 그 수열의 값을 찾아주는 일종의 관계식인 거예요. 관계식. 그래서 수열에서도 이 일반항은 함수에서의 관계식과 똑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즉 수열의 그 항의 값을 찾아주는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연수의 집합에서 실수 집합으로의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요 함수 f에 해당하는 게 수열에서는 이제 일반항에 해당하는 일반항이. 그래서 요 일반항은 항상 그 수열의 그 항의 값을 찾아주는 관계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에서 이 f1 하는 거, f1의 값을 우리는 a1 이렇게 나타내고, f2는 a2, f3은 a3, fn, n번째 함수값, 이 말은 결국 n번째 수열의 값, 이렇게 일반항의 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그랬어요. 수열 AN 이렇게 수열 AN. 그래서 수열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그때 이 AN이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EN 플러스 1. 그러니까 항의 번호 n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더하면 그게 그 항의 값이 되더라.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항의 값은 A1이니까 요 n자리에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 플러스 1 해서 3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항 A2 둘째 항 A2는 n에 2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1 해서 5가 나오는 거고,
세 번째 항의 값 A3은 n의 자리에 3을 대입해서 2 곱하기 3 플러스 1 해서 7 이와 같은 항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4 플러스 1 해서 9 해서 이제 수열 AN을 우리는 차례대로 쭉 첫 번째 항부터 첫째 항부터 나열을 시켜보면 이러겠네요. 자, 첫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7, 네 번째 항은 9, 다섯 번째 항은 A5가 되겠죠. A5는 2 곱하기 5 플러스 1이니까 당연히 11이 될 거고, 여섯 번째 항은 이게 보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수열에서는 우리가 규칙이 있는 것들을 배울 거다 그랬는데, 요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요 수열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씩 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3이 나올 거고 15가 나올 거고 점점점. 이제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얘가 우리가 홀수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연수 중에 이제 홀수를 나타내는 식. 그래서 스스로 확인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나열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1번에 나와 있는 수열은 일반항 AN이 지금 AN이 N 세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 번호를 3번 곱한 게 그 항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 하면 A1은 1을 3번 곱한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A2는 1을 3번 곱하면 8이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3인데 3의 세제곱은 27. 네 번째 항은 A4니까 4를 3번 곱하면 64 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제4항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요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니까 n 값에 n에다가 1부터 4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이렇게 나열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일반항 AN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좀 특이한 수열을 만들어 봤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와 같은 수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의 번호만큼 마이너스 1을 거듭제곱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2번 곱한 거니까 1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을 항의 번호만큼 곱하면 그때 나오는 값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시켜 놓으면 이와 같은 수의 열이 나올 거야. 수열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와 같은 수열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열의 뜻과 수열에서 항의 번호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첫 번째 항, 또 첫째 항, 둘째 항, 또 n째 항, 이랬을 때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항상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그 수열의 뜻과 일반항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 일반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오늘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